조계종제 37대 총무원장 선거 단일 후보인 진우스님이 종정이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종정이하는 국민에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나눔의 집이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망이 담긴 노란 종이 비행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제13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영캠프가 다시 만난 우리 함께하는 청춘을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 캠프에서 대학생 불자들은 신심을 다지고 유대감을 높였습니다. 강소대학을 표방해온 천태종립금강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인문교양 토론 중심의 학제 개편을 단행합니다. 동서양 고전 100권 토론 수업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진각종의 포교지 월간 법의 향기가 20살이 됐습니다. 자성동의와 함께 진원 행자의 신심을 북돋는 역할을 해온 법의 향기는 온라인 콘텐츠로 포교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 1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제 37대 총무원장 선거 단일 후보인 진우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종정이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종정이하는 지금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승가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무엇보다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들에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시작이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스님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지만 종정이하의 말씀을 잘 받들어 화합대중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차담 후 종정이하는 직접 만든 천연 염색 머플러를 진우스님 목에 걸어주며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포교원장 범해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전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 중앙종회 의원 호산 진각 성화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오늘은 35년의 일제 억압에서 벗어난 77주년 광복절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발전을 거듭해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섰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 하늘 위로 노란 종이 비행기들이 한가득 날아올랐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시 나눔의 집 하늘 위로 노란 종이 비행기가 한가득 날아올랐습니다. 이옥성 강일출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네 분의 할머니와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망이 담긴 비행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이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나눔의 집은 어르신의 아픈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이 기록과 유품을 잘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일본군의 만행을 잊지 않게 하고 힘없는 국가의 국민이 어떻게 인권이 유린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은 1991년 8월 14일 차마 꺼낼 수 없어 반세기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아픔을 처음 드러낸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일. 국가는 많은 국민을 눈물 짓게 한 이날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11분이십니다. 부디 더 늙지 않게 일본 정부의 진실된 사과와 반성이 있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겨우 11명. 일본군의 총칼 앞에 꽃다운 청춘을 짓밟히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강일출 할머니를 비롯한 네 분 할머니의 평균 연령도 95세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나이 어려서
설모는 게 근래 가서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의 유일한 바람인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일본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관계 개선 조건으로 피해자의 뜻과 반하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을 앞세우고 있어 더욱 요원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금 기억도 잊혀지고 있고 또 이제 나눔의 집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같은 이제 학생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찾을 순 없지만 아픔은 노란 종이 비행기에 실어 날려보내고 간절한 바람을 담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다시 기약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제13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영캠프가 다시 만난 우리 함께하는 청춘을 슬로건으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캠프에서 대학생 불자들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신심을 다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을 높였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다시 만난 우리, 함께하는 청춘. 제13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영부디스트 캠프의 슬로건입니다. 3년 만에 대면 캠프에 참석한 전국 대학생 불자들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불련이 지난 11일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영부디스트 캠프 입제식을 봉행하고 3박 4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청춘은 무한한 역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를 품고 진정한 불자로 깨어있는 도반들과 함께 수행 정진하면 희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입제식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 대불청 장정호 회장 등이 참석해 대불련을 격려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근본하여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눈다면 반드시 청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불교의 희망입니다. 청년 학생들의 패기와 가능성을 믿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새로운 시대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대불련 총동문회 변대용 회장도 법향의 내공을 쌓을 때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아진다며 후배들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피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은 여러분이 피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청도 운문사 순례와 영축총림 통도사 금강계당 참배를 통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명상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법우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고민을 나누는 마음치유의 장이 됐습니다. 이제 통도사의 금강계단이라든지 운문사의 보리수 수목원, 대불련이니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만큼 법원님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불교가 또 청년 불교 불제자 양성을 위해서 또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부처님 가르침 앞에 청춘이란 이름으로 모인 대불련 영캠프가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신심을 다지고 소통과 교류의 장을 여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소수의 신입생만을 선발해 4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강소대학을 표방해온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인문교양 토론 중심의 학제 개편을 단행합니다. 동서양 고전 100권 토론 수업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은 천태종립 금강대가 2023학년도부터 인문학 분야 학부 과정 중심인 한국형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광범위한 인문교양 수업으로 연구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토론과 사고 능력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강대는 지난 11일 교내에서 개교 20주년 간담회를 열고 바른 인식을 뜻하는 범어, 프라마나 학부를 단일 주전공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마나 학부에서는 동서양 고전과 명저 100권을 읽고 토론하며 강의식 수업 대신 토론형 교수법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별도의 전공 없이 80년 넘게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미국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를 차용한 것으로 대학의 본질인 순수 학문에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취업을 위해 불교학,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을 별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학제를 개편했습니다. 학생들이 4년 졸업할 때 어떤 사고의 어떤 그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중에 자기가 이제 불교나 행정이나 경영이나 사회복지학을 선택해가지고 그쪽 복수 전공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설계를 했습니다. 금강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 100여 명을 전원 수시 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인데 크게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된 일반 학생 전형과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앤 금강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나뉩니다. 학생부와 면접고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재학생 전원 1인 1실 기숙사와 연평균 700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 해외 명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앞서 7년간 획일적인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어려움을 겪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고 밝힌 금강대는 정원 충원에 연연하지 않는 강소대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학생들을 모집할 거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온다면 우리는 파격적인 이제 혜택을. 2023학년도 금강대 신입생 원서 접수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진각종의 포교지 월간 법의 향기가 20살이 됐습니다. 아동 포교지인 자성동이와 함께 진원 행자의 신심을 북돋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창간 20주년을 맞은 법의 향기는 온라인 콘텐츠로 포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바른믿음, 참깨달음 구현을 위해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주창하며 창종한 밀교종단 진각종. 진원 행자들의 신심의 밑거름이 되어온 포교지 월간 법의 향기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법의 향기는 해당 종조의 생생한 법문을 지면에 옮겨 진각종도는 물론 대외적으로 법을 나누고 전하는 불사로 종단의 자긍심이었습니다. 법의 향기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세간 현상으로 설하시는 부처님의 당치 법문을 진각의 교리와 언어로 풀어내고 이를 종도들과 불자들에게 전함으로써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종단의 유일무이한 대중포교지입니다. 종단 포교지 법의 향기는 2002년 8월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 호도 쉬지 않고 진원 행자들의 신행의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전국 스승들의 체험 법문을 발굴하고 교도들의 서원을 담아내며 성장해온 법의 향기의 20년은 더욱 값진 땀방울이었습니다. 창간 후 20주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진들의 노력과 신교도의 신심을 고취하기 위한 진심과 서원을 담아내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림이나 사진도 없이 문고판 크기로 출발한 법의 향기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종단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더불어 종단의 문학인 발굴도 이끌면서 진각문학회 창단에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생활 속 수행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발간 취지처럼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며 진각교리의 사회화로 외연을 확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각종의 수행 종품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교화 스승과 신교도 등 종단 내 관련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일반 불자와 각종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도 이끌어 진각교리의 사회화와 함께 종단의 외연 확장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시대를 맞으며 출판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이제 법의 향기도 온라인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의 포교 잡지인 자성동이도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습니다. 올해와 내년 각각의 20주년을 계기로 온라인 포교지로 확장해 진정한 대중포교지로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시민진리의 대중화와 사회화를 외치며 길을 닫고 믿음과 신념으로 20회를 걸어온 법의 향기가 산밀로 감동을 전하는 향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일상 속 명상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하는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지훈 스님이 자비 경선 걷기 명상의 체계를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명상의 시작부터 열반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명상 걷기를 논하다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빠른 속도의 사회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기도 힘든 현대인들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가슴속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누적되는 스트레스는 가끔씩 사소한 계기에 필요 이상의 분노로 표출돼 스스로와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지훈 스님은 일상의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걷기 명상이 좋은 해결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걷기 명상에서는 이제 뭔가 마음을 쉬는 심경선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비난의 말을 하고 이러면은 듣기만 해도 감정이 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대상이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훈 스님의 신간, 명상, 걷기를 논하다는 명상의 기본으로 자비경선 걷기 명상을 제시합니다.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고 발과 땅의 접촉, 주변 나무, 소리 등과의 접촉에 대한 반응을 멈추면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줍니다. 이와 함께 상호 의존과 인과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차별과 갈등 해결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걷기 명상의 특징이 뭐라고 하느냐? 일상생활에도 명상할 수가 있다. 번뇌로부터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온갖 잡생각 다 하고 온갖 감정이 얼굴이 다 표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명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책은 걷기 명상의 시작부터 최종 목적지인 무주처 열반에 도달하는 체계를 자세히 기술하는 걷기 명상 시리즈 3부작의 첫 번째 권입니다. 스님은 자비희사 사무량심 수행을 통해 한량없는 마음으로 생사를 초월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명상의 최종 목적인 무주처 열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무량심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순하게 상대로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 자비희사라는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가 있죠. 상대를 나를 스트레스 주면 단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스트레스 준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연민심으로 대하도록 하는 거죠. 스님은 책을 통해 사람들이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걸으면서 마음의 쉼을 얻고 면역력 강화 등 구체적인 명상의 일상 속 효과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 해인정사가 백중 회양일을 맞아 자비햇살 100포를 지역 내 사하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해인정사는 지난 12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주지 수진 스님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중기도 회양맞이 자비햇살 20kg 100포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수진 스님은 선망 부모와 조상의 고마움에 대한 마음들을 모아 자비햇살을 전달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해인정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자비햇살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울산불교 환경연대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우는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울산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13일 울산불교 신도회 강의실에서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공동대표 혜진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탈핵신문 용설록 편집위원장의 생활 속 방사선과 울산 핵발전소 현황을 주제로 한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상임대표 천도스님은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의 활동가들이 올바른 정보를 주위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진행하며 오는 9월 3일 천도스님의 생태적 삶을 위한 녹색운동 강의로 회항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인 오늘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